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깡주입니다. 자, 9.05 패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오늘은 화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냉법을 했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말을 조금 빠르게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양해 바라고, 그 말이 조금 빠르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아주 좋은 기능 있잖아요. 0.75배속, 그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물약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유령 지능이 물약, 이거 먹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음식. 자, 지능 물약이 제일 좋아요. 공대장한테 깔아달라고 한다면 그거 먹으면 됩니다. 이거는 반농담이고, 실제로는 이제 지능 음식 같은 게 좀 비싸기 때문에 치명, 가속, 특화, 유연 음식 중에 싼 거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이것도 뭔 개소리냐 할 텐데, 화법이 이제 2차 스탯이 뭐 하나가 특별히 좋진 않아요. 적정 가속 정도만 맞추면은 그 이후에 치명과 특화, 유연은 진짜 뭘 올리든 큰 차이가 없어요. 진짜 소수점 딜량 차이기 때문에 진짜 먹고 싶은 거 싼 거 드시면 됩니다. 이 적정 가속 부분은 제가 뒤에 스텝 부분에서 다룰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네, 마법부요. 무기는 레이드는 제약이 개시, 세기는 천체 지도. 그 다음에 손목은 지능 15짜리 마법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슴도 그 주능력치 30 올려주는, 지능 30 올려주는 마법은 세기용으로 쓰시면 되고, 단일은 영원한 통찰력, 이걸 끼시면 됩니다. 네, 망토 마법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뭐 도전하고 있는 레이드가 뭐냐에 따라 다르겠죠. 뭐 피할 수 없는 도트들이 계속 들어와. 그러면 이제 생업 마블을 껴서 도트들을 내가 생업으로 막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 이거는 진짜 한 방이라도 맞으면 죽겠는데 막 이거는 어떻게든 광피를 올려서 광역 회피를 올려서 한 방이라도 한 방을 버티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광역 회피 끼시면 되겠죠. 저는 보통 광역 회피를 좀 선호하는 편이죠. 왜냐하면은 광역 회피를 많이 올려서 한 방에만 죽지 않으면 힐러들이 다 살려주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마법 부여 해야 될 것도 어딨지? 오케이, 마법 부여 끝났구나. 자, 마법 부여 끝났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보험이랑 반지 해야 되는구나. 보험 같은 것도 똑같아요. 적정 가속까지는 이제 가속 보석을 막아주고, 마부도 가속 마부를 하다가 적정 가속에 맞춰진 후에는 치특, 유, 본인의 입맛, 취향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특화랑 유연은 한 10%대, 가속은 적정 가속으로, 그 이후에는 치명, 저는 이 정도로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이 부분은 뒤에 스텝편에서 자세히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자, 그냥 장신구로 가볼까요? 장신구는 일단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콤보가 있죠. 휘장과 점화기. 예, 동급템이라면 휘장과 점화기가 최고의 장신구입니다. 하지만 휘장이 커버질 수 있는 템 레벨은 13 정도가 한계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본인이 가진 휘장이 207 혹은 213 혹은 그 이하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226 쐐기나 타 레이드 장신구가 더 좋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213 이하짜리 휘장과 점화기를 낄 바에는 저는 226 동화랑 226 점화기를 끼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딜이 싱크상으로도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휘장이 커버칠 수 있는 레벨은 딱 213. 213 휘장은 딱 13까지만 커버 가능해요. 휘장과 다른 뭐 쐐기나 레드 장신구 레벨이 막 20 이상, 막 19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휘장 뜰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그나마 이제 템 레벨이 막 20, 13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도 휘장을 기용할 수 있는 거는 진흙주먹 혹은 이제 쐐기에서 광으로 넘어갈 때, 쉽게 말해서 3타겟, 4타겟 이상을 칠 때는 휘장이 템랩 20에서 26까지도 커버가 돼요. 근데 단일은 아이템 레벨이 13까지밖에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광은 그냥 200짜리로도 그냥 휘장 끼셔도 되는데, 단일에서는 점화기를 고정으로 하고 다른 하나를 226 속박 플랜 변신수, 226 수액 혹은 226 동화작용, 이 정도를 추천드려요. 휘장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요. 나쁜 장신구라는 게 아니에요. 휘장이 동급 레벨은 최고지만 휘장이 단일에서 커버 칠 수 있는 템 레벨은 13이 한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약 가시죠. 성약은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좀 많이 해봤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번 레이드까지는 나이트페이 고정입니다. 나이트페이가 무조건 고정이고, 왜냐하면 이제 치명과 가속이 엄청 높아져서 나이트페이 힘의 전환을 쓰지 않아도 1분 바라가 돌아올 정도로 치명과 가속이 높아지는 단계에 오면은 강령이나 뭐 벤티르나 뭐 키리안이 더 우위에 쓸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까지는 그게 안 돼요. 치명을 제가 45%에 가속을 25%까지 올려봤는데도 1분 바라가 빡세요. 나페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이번 시즌은 나이트페가 고정이고, 우리 친구들은 니아랑 드림위버, 코레인이 있는데 코레인을 무조건 쓰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 해놨으니까 이제 도관으로 넘어가죠. 도관은 쏟아지는 지옥불이 무조건 고정입니다. 쏟아지는 지옥불을 고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 개의 선택지가 있어요. 가장 무난하면서 가장 베스트라는 이제 평이 있는 수피규를 인해서 힘의 전환의 그 재사용 대기 시간을 추가로 6.4초만큼 감소시킨다. 이 수피규를 껴서 화작과 마른의 쿨을 줄이고 화작을 더 가져오고 바라쿨도 줄여서 거의 레이드에선 1분 바라를 가능하게 해주죠. 하지만 이거 대신에 이제 레이드에서도 대체로 쓸 수 있는 게 파괴 제어라는 도관이 있습니다. 불덩이 장렬이 피해를 그냥 깡으로 올려주는 건데,
본인이 치명과 가속이 엄청 높아서 이 수피 규율이라는 도관 없이도 1분 발화를 얼추 맞출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파괴 제어를 끼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월드 10위권 진흙주먹 신화 로그를 보시면은 수피 규율이 아니라 파괴 제어를 끼는 화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한 이유 때문에 파괴 제어를 수피 규율 대신에 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쐐기에서도 수피 규율 대신에 또 하나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게 전능한 불꽃이라고 있습니다. 불기둥의 공격력을 이게 올려주는 건데, 이게 왜 대체가 되냐면은 어차피 쐐기에서는 1분 발화가 좀 힘듭니다. 거의 1분 10초에서 1분 20초마다 발화가 오죠. 그렇기 때문에 휘장쿨이 10초에서 20초가 노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전능한 불꽃을 껴가지고, 실제로 싱크상도 2타겟 이상부터만 돼도 깡 불기둥이 더 세게 나옵니다. 화염파편을 찍었을 시. 특성의 화염파편. 이거죠? 불기둥을 썼을 시 8초간 도트딜이 남는다. 그래서 이 화염파편을 찍었을 시 2타겟부터도 깡 불기둥이 DPS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DPS가 높은 거를 커버 쳐줄 수 있는 게 전능한 불꽃. 왜냐? 불기둥의 깡 공격력을 올려주고 본인이 2타겟보다 불기둥을 쓸 거라면. 그래서 실제로 전능한 불꽃을 껴가지고 2타겟부터도 깡 불기둥을 쓰면서 발화를 아예 1분 30초마다 쓰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도 빼버리고 1분 30초짜리 뭐 교관종이나 아니면 뭐 양초나 아니면 루비를 껴가지고 그냥 1분 30초 장신구를 들고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능한 불꽃을 끼고. 실제로 전능한 불꽃을 끼고 깡 불기둥만 2타겟 이상씩 계속 쐈을 때 발화가 약 1분 30초마다 옵니다. 그래서 아예 1분 30초 발화를 생각하고 전능한 불꽃을 들고 와서 2타겟부터도 깡 불기둥을 쓰는 것.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수피규를 끼고 1분 발화를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노력하느냐, 전능한 불꽃을 끼고 그냥 깡 불기둥을 편안히 쓰면서 1분 30초 발화를 할 것이냐,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 솔직히 큰 차이 없습니다. 한 10판씩 돌아봤는데 큰 차이 없더라고요. 전능한 불꽃이 더 나올 때도 있고 수피귤이 더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건 쏟아지는 지옥불과 수피귤 이 두 개가 최고의 조합이고 현재 전형적인 약간 국민 도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특성으로 넘어가죠. 특성 부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이제 불타는 손길이 고정인데 신화 진흙주먹에서는 방어강을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바라크를 55초 만에 돌려와야 되기 때문에 신화 진흙주먹에서는. 그래서 방어강을 어쩔 수 없이 끼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뭐 신화 진흙주먹 제가 옮길 때 방어강 어떻게 쓸지 공략 올릴 건데, 일단 신화 진흙주먹을 제외하고는 불타는 손길을 찍고 하면 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일 본인이 세기를 돌 때 30% 미만, 레이드는 솔직히 30% 미만인 게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이제 30% 미만 됐네, 이제 불태우기 쓰면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세기는 예체력은 막 20%, 한 놈은 80%, 한 놈은 50%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30% 미만 몬스터를 체크하기가 너무 힘들다. 30% 몬스터만 골라서 불태 불기둥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광기 화염수사 끼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불타는 손길을 왜 찍으시지 할 정도로 불타는 손길을 못 쓰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광기 화염수사 찍으세요 했더니 바로 세기 딜량이 약 5% 정도 상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30% 미만 몬스터를 빠르게 체크할 수 있다 하면 불타는 손길을 찍고, 그게 아니라면 광기 화염수사를 찍으면 됩니다. 이거 25번째는 이제 일렁 이미곤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마른 고정, 꺼지지 않는 불꽃 고정. 원래는 이게 일렉스 트라이 경로를 끼는 게 딜이 세게선 더 나았는데 지금은 이제 쏟아지는 지옥불 도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꺼불로 고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40레벨 특성이 좀 갈리는데, 서리고리가 무난히 좋아요. 서리고리가 무난히 좋은데 탱커한테 물어보세요. 탱커님 이번에 서리고리 필요하세요? 이 던전에서 하는데 뭐 탱커가 아니요, 저희 뭐 조드도 많고 뽀묵도 많고 뭐 악사 강권도 있는데 그냥 서리고리 찍지 마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부산스러운 속도를 찍거나 얼음 소모를 찍어서 얼음 회오리 2개를 가져가시거나, 뭐 부산스러운 속도로 불태우기 시 이속 30% 증가, 이걸 해서 좋은 자리를 빨리 선점할 수 있게 뭐 이런 걸로 고르시면 돼요. 보통은 서리고리를 많이 찍습니다. 45번째 특성, 이제 단일은 무조건 거대한 불길 고정이고요. 이제 쉽게 말해서 뭐 3, 4타겟 이상, 뭐 쐐기 같은 뭐 2타겟 이상 그런 게 많을 때는 이제 화염파편을 들고 가면 됩니다. 뭐 레이드 거대한 불길, 뭐 광은 화염파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근데 레이드 중에서도 순간적으로 쪼를 많이 뽑는 뭐 신화 돌군단이라던가 영웅 데나트리우스라던가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화염파편을 찍는 게 좋겠죠, 레이드라도. 그다음에 50레벨 특성은 덧불 고정. 이 덧불이 화염구, 불작, 화작, 불사조끼를 쓸 때마다 바라크를 1.5초씩 감소하기 때문에 이 스킬은 무조건 고정입니다. 이게 있어야 1분 발화를 맞출 수 있어요. 화버 그 광들과 단일 사이클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한 메커니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화법은 화염구란 스킬을 기본적으로 필러 스킬로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화염구를 쓰다 보면은 양옆에 불꽃 모양의 이펙트가 뜨는데, 그 이펙트를 소모렐이라고 해요. 이거죠? 이 불꽃 같은 이 두 개를 소모렐이라고 합니다. 화염구를 쓰다 보면 이게 떠요.
쉽게 말해서 화염구가 크리티컬, 치명타로 적중했을 때 이 소모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화염구가 치명타로 적중하지 않았을 시 그때는 다음 화염구에 치명타 확률이 10%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염구를 쓰다 보면은 지금 소모럴이 안 떴는데 보세요. 다음 화염구의 치명타 및 극대화율이 10% 증가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소모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소모럴이 뜨게 됐죠. 소모럴이 떴을 때 화염 장렬은 100% 크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모럴이 떴을 때 화염 장렬을 써주면은 이 소모럴이 거대한 불꽃 이펙트로 바뀌는데 이걸 데모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데모럴이 생기면은 불덩이 장렬을 즉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혹은 불기둥을 즉발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이게 화법의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단위를 할 때는 화염구를 계속해서 쓰다가 소모럴이 떴다면 화작, 불작. 화염구를 계속 쓰다가 소모럴이 뜨면은 화작, 불작. 이게 기본 단일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소모럴을 데모럴로 돼서 데모럴이 됐을 때 불기둥 또한 데모럴이 있을 때 즉발로 시전이 가능해집니다. 쉽게 말해 그리고 화염 장렬은 상시 크리티컬로 적용하기 때문에 정말 데모럴이 필요할 경우에는 화염구로 소모럴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화염 장렬을 2번 써서 이렇게 바로 데모럴을 자, 이번 거는 정말 기본적인 4불기둥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화법의 코어 아이템이 휘장과 점화기 그리고 지도 편달 전사를 낄 테니까 그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딜을 하기 전에 지도 편달을 터트려야겠죠? 기본적인 4불기둥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얼음 화살을 먼저 쓰면서 지도 편달을 쓰기 전에 이제 얼음 기술을 하나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휘장과 점화기를 쓰고 화염구를 땡기면서 화염구가 날아가기 직전에 발화, 화작, 불기둥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 나온 이 딜사이클을 그대로 돌려줘요. 중간중간에 쏟지 이중첩은 절대 끊기지 않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4불기둥 딜사이클을 다 했을 때 발화가 개인 가속에 따라 다르지만 20호 초반 기준으로 2초에서 3초가 남습니다. 이 2초에서 3초를 용숨과 그다음에 신비한 폭발을 한두 번 넣어주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4불기둥 사이클이에요. 정말 쉬우면서 초보자들이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이긴 한데 가장 쉬운 4불기둥 사이클. 다음에는 방금 했던 그 4불기둥에서 힘이 전환을 섞는 걸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훌륭하기 전에 당연히 얼음 화살을 써서 지도 펜달의 발동 조건을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얼음 화살을 날린과 동시에 휘장과 점화기를 쓰고 기본 딜사이클은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기본 딜사이클을 똑같이 날려주고 여기서 세 번째 불기둥까지 쓴 이후에 힘이 전환을 섞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이 전환을 섞어주면서 위에 딜사이클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딜을 넣었을 때 쏟아내는 지옥불 딱 이중첩으로 딱 끝날 거예요. 이게 화작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때 용숨이나 뭐 불사조를 한 발씩 더 넣어서 이 쏟아지는 지옥불 때 딜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때 용숨 한 번씩 섞어주는 게 가장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5불기둥 하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바라 때. 전에 했던 거는 이제 그냥 4불기둥과 힘든 4불기둥이었죠. 그것보다 딜이 약 세팅을 220 화법 기준으로 80K가 더 높은 딜이 나옵니다. 5불기둥을 하면은. 던전 전체 딜량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에서 20%까지가 차이 나기 때문에 이 5불기둥 딜 사이클을 꼭 숙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탱커가 지금 목을 몰고 있죠. 이때 화염구를 던지면서 소모럴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염구를 날린과 동시에 얼음 화살을 캐스팅하세요. 그리고 이때 화염과 도착했을 때 소모럴이 떴는지 안 떴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소모럴이 떴으면은 얼음 화살을 쓴과 동시에 휘장과 점화기를 쓰면서 딜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소모럴이 안 떴죠. 그러면 얼음 화살을 날리고 그 다음에 화염구를 한 번 더 써줘요. 그 다음에 이제 소모럴이 뜬 게 확인됐죠. 소모럴이 뜬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때 휘장과 점화기를 키면서 기본 딜 사이클을 이렇게 시작해줍니다. 불기둥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그리고 마지막에 용순까지. 이게 5불기둥 사이클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모럴을 모으고 시작하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거는 꼭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꼭 숙지해 주셔야 돼요. 이게 자, 그럼 다음에는 방금 했던 그 5불기둥에서 힘전을 섞는 걸 알려드려야겠죠? 똑같습니다. 탱커가 목을 몰고 있어요. 화염구를 땡깁니다. 화염구를 땡긴과 동시에 얼음 화살을 날려줘요. 이 얼음 화살을 날릴 때 이미 소모럴이 뜬 게 확인됐죠? 그럼 화염구를 한 번 더 땡길 필요 없겠죠? 얼음 화살 날리자마자 휘장과 점화를 키고 기본 딜사이클을 이렇게 시작해줍니다. 불기둥을 한 번, 두 번, 그리고 여기서 세 번, 그 다음에 여기서 힘전을 돌리면서 화작 두 번 해서
불기둥을 4번, 그리고 마지막 불기둥을 5번을 바라 위에서 딱 이렇게 바라 위에서 5불기둥 힘전이 딱 들어갑니다. 이 5불기둥과 4불기둥의 그 전체 딜 차이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약 80K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80K가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던전 전체로 봤을 때 4불기둥, 보통 30분 던전에서 바라를 보통 25번 정도 키죠? 저희 화법이. 근데 그 25번 중에 25번에 4불기둥을 쓴 화법과 5불기둥을 쓴 화법의 딜 차이는 정말 전체 딜이 2K가 넘게 납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이 5불기둥 사이클은 꼭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6불기둥을 넣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밑에 제가 이제 화법 뭐 가속 20%대로 6불기둥 넣는 법이라고 제가 여기 영상이 하나 있으니까 정말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불기둥을 하려면 여기서는 안 다루는 이유가 6불기둥은 이제 처음 하는 화법분들에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가속이 30%대가 아니고서는 6불기둥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5불기둥 정도만 해주시면은 템레 220대 화법 기준으로 티르너나 속죄나 저편에서는 딜이 정말 뭐 8K, 많게는 11K까지도 나오실 거예요. 물론 마주 없이요. 그렇게 해서 광딜 사이클은 끝이고 이제 2차 스탯을 좀 다루기 위해서 2차 스탯에 관한 영상과 이제 단일 딜 사이클 쪽으로 제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 단일 딜 사이클인데 기본 딜 사이클은 이제 보통 카운트를 이렇게 줄 때 한 7초쯤에 환영복제를 써주시고요. 5초 정도에 5, 이제 불덩이 장렬을 캐스팅 해주시면 돼요. 불덩이 장렬을 캐스팅 해주시고 4, 3, 캐스팅함과 동시에 바로 얼음화살 원. 시전 그 다음에 휘장과 점막이를 써주면서 위에 나온 이 기본 딜 사이클을 써주시면 됩니다. 불작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마지막 불작까지 바라 위에서 들어가서 크리가 터집니다. 이 딜 사이클은 가속이 20%부터 가능한데 안정적으로 이제 21에서 22% 정도로 하는 거를 권해드려요. 물론 이 딜 사이클 끝난 후에 2차 스탯에 대한 설명 영상이 나올 건데 거기서 보시는 게 훨씬 더 큰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통은 이게 기본 현재 알려져 있는 화법의 기본 딜 사이클입니다. 근데 이제 방금 같은 상황에서도 처음에 날린 저희가 이 불덩이 장렬이 이건 환영복제가 쿨이라서 지금 환영복제를 7초에 못 썼습니다. 근데 이제 5초에 불덩이 장렬을 5, 하는데 이 4, 불덩이 장렬이 크리가 뜰 확률이 있잖아요. 3, 크리가 뜨면은 소멸이 2, 생기겠죠? 1. 그리고 소멸이 생겼죠. 그리고 이때 얼음화살 이미 시전 중? 그러면 이때는 저 딜 사이클에서 하나가 바뀝니다. 화작을 한 번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화염구를 쓰면서 여기서 끝날 쯤에 바라를 쓰면서 화작, 불작, 불작 사이클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위에 이 딜 사이클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소모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그 화작을 2개가 쓸 필요 없죠. 하나만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가속 22% 기준으로 바라 위에서 7부작이 아주 안정적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 불사조까지도 운이 좋으면 바라 위에서 들어가요. 22% 기준으로.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안 들어가더라도 불사조라는 자원이 하나 남은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득이죠. 이것도 이제 몇 퍼부터는 이게 8불작이 들어가는지 뭐 어쩔 때부터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게 기본 단일 딜 사이클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깡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법에 대해서 적정 가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적정 가속을 사람들이 너무 오해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 제가 오늘 정확히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화법이 대표적으로 지금 3개의 타입이 있어요. A타입은 이제 치명을 엄청나게 높게 가속을 14에서 15% 정도로 가는 A타입이 있고 B타입이 치명을 한 30% 중후반 정도로 하고 가속을 이제 20%에서 22% 선으로 날리는 이 B타입이 있고 마지막 C타입이 치명을 최대한 낮추는 대신 가속을 진짜 30% 초반까지 올리는 이런 3개의 타입이 있어요. 이 3개의 타입을 제가 오늘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최고인지. 물론 개인 차이는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먼저 이 가속 14%로 갔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타입이죠. A타입. 저도 실제로 레이드 이렇게 뛰고 있고요. 일단 이 14%만 봤을 때는 사람들이 저거 바라 때 6불작밖에 안 들어가지 않나? 안 좋지 않나? 이럴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가속 14%일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저희 국민 딜사이클 한번 볼게요. 자, 국민 딜사이클 시작합니다. 불작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7번 할 때
이 불사조까지는 거리에 따라서 바라 위에서 들어가져요. 근데 7번째 불작은 바라가 끝난 후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뭐야 가속 14% 하면 6불작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되게 안 좋네. 이제 이래서 많은 분들이 화작 불작을 했을 때 7불작이 바라 위에서 들어가는 20% 이걸 적정 가속이라 알고 계시죠? 실제로 심크도 가속을 20%로 올렸을 때랑 가속을 20%가 아닐 때로 심크를 돌려보면 싱크 차이가 막 100 이상도 나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다니냐면은 자 소모렐 바라 딜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싱크는 소모렐을 가진 상태로 바라 딜사이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속 14% 상태에서 소모렐 딜사이클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화염구를 일단 난사를 하면서 소모렐이 떴을 때 그때 바로 이어서 소모렐 바라 딜사이클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여드립니다. 날리다가 소모렐이 뜨는 순간에 바라 딜사이클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작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자, 바라 위에서 가속 14% 기준으로 불자 7번이 깔끔하게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가속을 또 그렇게까지 이 A타입은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가속이 낮진 대신에 그 다른 스탯을 치명과 특화의 유연에 이제 투자해주면서 가속이 낮더라도 소모려를 치명이 올라갔기 때문에 소모려를 처음 화염구 2번 내로 띄울 수가 있어요. 치명을 40% 기준으로 화염구를 2번 했을 때 2번까지 소모려에 안 뜰 확률은 30%밖에 안 되고 화염구를 3번 내렸을 때 3번을 날렸는데 소모려이 안 뜰 확률은 3번 다 안 뜰 확률은 12%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염구를 2번에서 3번 날리기 전에 무조건 소모려이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모려 상태에서 바라 딜사이클 넣으면서 가속 14%도 바라 위에서 7불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 이게 A타입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B타입을 보여드릴게요. B타입은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거죠. 가속 20% 기준이죠. 이거는 가속 20%인데 제가 가속 21% 해놨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유를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B타입 같은 거는 많은 분들이 하는 게 있죠. 자, 이 20%대의 좋은 기준. 기본 딜사이클 했을 때 불작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마지막 불작까지도 바라 위에서 들었기 때문에 7번. 이 가속 20%에서 21%는 화작 불작을 했을 때 무조건 7불작이 들어가져요. 바라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타트 바라를 전투 시작하자마자 털어야 되는 상황, 의외나 진흙주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속캡을 20%에서 21%로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B타입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정말 깔끔하고 좋아요. 대신에 이 B타입의 단점이 있어요. 저희가 A타입 같은 경우는 소모려를 모으고 시작하면 7불작 위에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20%대는 소모려를 모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20%대인데 여기서 이제 소모려를 모으고 시작할게요. 소모려를 모으고 시작해도 불작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똑같이 소모려를 모으고 해도 바라 위에서 7불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소모려를 모으고 시작해도 그 약간 베너핏 그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이익이. 그래서 이 가속 20에서 21%대에서는 딱히 소모려를 모으고 시작할 필요가 없이 그냥 화작 불작만 하면 돼요. 대신에 소모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없다. 이게 B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C타입이 나왔는데 이 C타입을 제가 가장 좀 다루고 싶었어요. 현재 치명은 32.5%예요. 정확히는 이게 32%로 맞추고 하는 게 좋은데 제가 딱 32%가 안 되더라고요. 이 치명을 32%선, 즉 30% 초반까지 맞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가속이 35%가 되더라도 화작 불작 사이클을 하면은 똑같이 7불작밖에 안 들어가요. 보여드릴게요. 자, 가속 33% 기준으로 기본 바라딜 사이클 보여드릴게요. 한 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보세요.
가속을 33%까지 올렸는데도 바라 위에서 7불작 들어가는 가속 20%대나 아니면 가속 14%를 소모를 들고 시작하는 바라 사이클과 똑같이 불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속을 아무리 올려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심크에서 가속을 이제 한 20% 후반까지 맞췄을 때 왜 가속을 더 올리라고 하냐면은 가속이 31.8%인가 32% 기준으로 소모를 모으기 시작하면은 바라 위에서 불작이 8번이 들어가져요. 블러드를 받은 가속 14%짜리 가속 14%가 블러드를 받고 일반 바라 사이클을 털었을 때만큼의 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소모르를 모으고 시작하는 딜 사이클을 보여드릴게요. 가속 32% 정도로도 바라 위에서 8불작이 들어가져요. 자,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화염구를 땡기다가 소모를 뜨는 순간 바라 사이클 시작. 불작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마지막 불작까지 바라 위에서 들어가서 크리만. 이렇게 치명 가속이 32% 정도 기준으로 바라 위에서 소모르를 들고 시작하면 8불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속이 20% 후반 됐을 때는 더 30% 초반대까지 올려서 이 C타입의 그 화법을 해라, 이런 식으로 싱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화법은 이 적정 가속이 선이 꼭 20%가 아니에요. 적정 가속에서는 14%, 20%, 32% 이렇게 3개로 나눠집니다. 대신 가속 14%나 20%나 32%는 정말 기계처럼 딱딱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1, 2%를 더 올려서 A타입은 가속을 15% 정도로, B타입은 가속을 21% 정도로, C타입은 가속을 이제 32에서 33%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드리자면은 A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딜사이클을 하면 6불작밖에 안 들어가지만 소모르를 들고 시작하면 똑같이 7불작이 들어간다. 그리고 가속을 14%밖에 안 맞췄기 때문에 다른 스탯에 투자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싱크상으로는 오히려 더 높거나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B타입, 국민 딜사이클을 했을 때 가속 22에서 21% 기준으로 화작 불작 국민 딜사이클 했을 때 7불작이 깔끔하게 들어가시기 때문에 굳이 소모르를 모으고 시작할 필요가 없다. 소모르를 모으더라도 바라 위에서 똑같이 7불작이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소모르를 모을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소모를 모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해지죠. 근데 마지막 C타입 가속이 32% 기준으로 기본 화작 불작 국민 딜사이클 했을 시 불작이 바라 위에서 7번 들어가는 건 똑같지만 소모를 모으고 시작한다면 바라 위에서 8불작이 들어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적인 딜로만 보면 C타입이 가장 높아집니다. 대신에 C타입 같은 경우는 가속을 30% 초반까지 올리다 보니까 치명을 40%대 이상으로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진짜 특화랑 유연을 다 포기하지 않는 이상 치명은 30% 초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화염구를 4번을 땡겼는데도 소모를 안 뜨는 경우가 생겨서 거기서 이제 딜로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화법의 그 3가지 타입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 3가지 타입 중에 어떤 거를 할지는 이제 본인들의 선택이에요. 저는 이제 참고만 드릴 뿐이에요. 저는 보통 A 타입으로 다니는 편이고 이제 의외나 진흙주먹처럼 스타트 바라를 털어야 되는 경우만 이제 B 타입으로 가는 편이에요. 물론 C 타입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C타입은 너무 게르게요. 가속을 너무 높여야 돼요. 하지만 실제로 C타입으로 하시는 랭커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설이 남아있는데, 전설을 지도 편달이랑 경영에 대한 얘기를 좀 세부적으로 하려다가, 이건 그분들이 오실 것 같아서 제가 깊게는 못 들어갈 것 같고요.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지도 편달이 좋습니다. 레이드는 지도 편달이 무조건 좋고, 세게도 지도 편달이 좋아요. 단, 본인의 화법 숙련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던전에서 뭐 티르너랑 숙제랑 저편이나 뭐 어떤 던전에서 얼마만큼의 딜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딜에 80%도 못 미치는 화법은 지도 편달 말고 그냥 격앙 끼시는 게 딜이 더 나올 거예요. 세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댓글이나 아니면은 뭐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좀 정확히 설명을 드릴 거고, 아니면 제가 전에 올렸던 지도 편달 세계 실전 가이드 편을 보시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본인이 격양을 껴야 될지 지도 편을 껴야 될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5불 기동 사이클 알려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6불 기동 사이클도 있긴 한데 그거는 아까 말했던 그 영상에서 보시면 되고, 그 5불 기동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하는 질문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강진님 그 소모려를 모을 동안 몬스터가 막 반피가 돼가지고 바랄 털어도 몹이 이미 사라져 있어요. 이거 너무 소모를 모으고 딜사이클 하는 거 너무 손해 아닌가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
아니, 아니 무슨 사이타마랑 손오공이랑 같이 세게 노르세요? 아니 무슨 탱커가 못 모이기 전에 화염구 한두 번 쓰는 거 한두 번 썼는데 문서가 뭐 반피래. 아니 뭐 에너지파 맞은 거야 뭐야? 아니 도대체 누구랑 도시는 거예요 세기를? 뭐 한 3, 40K 뽑으시는 딜러분들이랑 도르시나? 그거 절대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오불 기둥으로 세기를 실제로 돈 거를 제가 두 편 올려놨어요. 격양으로 오불 기둥 딜사이클, 지도 편달로 오불 기둥 딜사이클 돈 영상이 있습니다. 그 화보 세기 실전편이라고 치면 제 동영상 목록에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면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아니 무슨 화염은 두 번 던지고 이제 소물을 모으고 바라 털라 했는데 몬스터가 죽어있대 막 반피 달아있대. 아 그게 말이 돼? 누구랑 도는 거야 대체? 그런 사람 있으면 저 좀 알려줘요. 버스 좀 타게. 어쨌든 이렇게 화법 9.05 버전도 끝났고 다음에는 비법을 찍어야 되는데 문제는 비법이 진짜 냉법 이상의 끔찍한 혼종이 돼버렸어요. 필요한 전설도 4개가 되고 성약도 4개마다 각 특성이 있어서 4개의 전설과 4개의 성약을 법사가 캐릭이 있어야 제가 비법 가이드를 찍을 수 있겠는데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4개를 제가 키울 시간이 안 나서.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키리안이랑 강령이나 벤티를 비법 지인한테 아이디를 빌리자 했는데 블리자드한테 문의를 해봤어요. 혹시나 해서. 제가 이런 가이드를 찍는 사람인데 남의 아이디로 들어가서 찍어도 됩니까 했는데 안 된대. 남의 아이디를 다른 IP에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게 안 된대. 정지 먹을 가능성이 있대. 그래가지고 비법은 제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될지, 아이디를 어떻게 가져와야 될지. 어쨌든 이렇게 화법 9.05 버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뵙겠습니다.